안녕하십니까, 권영규입니다. 안녕. 이별의 시간이에요. 자, 2025 학년도 2025 학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라는 것을 시험을 봤습니다. 2024년 11월 며칠이었지? 며칠이었죠? 14일? 14일로 봤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자, 그것과 관련된 그 세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성 마이맥에 있는 예상 등급컷입니다. 예상 등급컷이고요. 마이너스 1 정도는 될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생활과 윤리. 와, 야, 갑자기 남의 과목이 이렇게 되면요, 신나요. 이 새끼들. 아유. 어떡하냐.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사 어려워서 제가 볼 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46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 47이에요. 야, 역시 뭐 우리 학생들 굉장합니다. 야, 굉장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답률을 한번 볼까요? 16번 문제. 와, 세계사 맞아? 세계사 맞아. 16번 문제. 뭐 80%? 야, 이거 와, 두 문제가 압도적이었네요. 나머지 문제는 좀 그냥 평이했나 봐요. 좀 이런 문제 한 5문제 있으면 좋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16번과 3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요. 16번 문제. 이게 그 동인도 회사라는 건 쉬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1, 2, 3, 4, 5에서 동인도 회사를 찾는 게 어려웠어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많이 틀리겠다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온리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은 그냥 엿대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명과 남명간 있으니까 그냥 거란으로 빠지기 딱 좋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이야기 보면은 그냥 활용했다 뭐 해가지고 여지를 줘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창장강 이남까지 우리에게 쫓겨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했어 라고 하는 요게 이제 결정적 힌트로서 금을 찾는 문제였죠. 자, 이제 15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그다음부터 뭐 이제 아까도 봤듯이 오답률이 이제 50% 넘지는 않습니다. 예, 잘 보고 잘 맞추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찾는 거고요. 중화민국 찾는 거예요. 중화민국. 자, 그리고 8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펀자브 지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인도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지세에 서쪽으로는 파르티아, 로마 제국. 와, 그거네. 후안 파르 쿠션. 후안, 파르티아, 로마 제국, 쿠션 왕조에서 쿠션 왕조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니은이라고 해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뭐 마친 얘기예요. 딱 보면 마친 이야기고, 기억은 이제 7월 혁명, 요게 이제 2월 혁명, 그리고 요거는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마친 이야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 하여서 이제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 문제였답니다. 자, 18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쭉 보면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트루먼 독트린이고,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이 이제 그리스 공산화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 이제 그리스니까 그리스 찾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간 많이 틀린 문제 한번 대충 봤고요. 이런 문제를 많이 틀렸구나라는 거 염두에 제가 두면서 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일강 유역, 람세스 파라오, 이집트죠. 사자에서 이집트, 길가메시, 메소포타미아, 올림피아 지정, 고대 그리스, 각골문자, 상, 모헨조다로, 인더스. 정답은 1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사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쇼토고테 쭉 보면 쇼토고테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7세기, 6세기 말 7세기 초에 아스카 문화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아스카 문화에 쇼토고테자 나오면 이 당시 또 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가? 그래서 전수사. 그러니까 이게 여간 아스카 문화라는 거 염두에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쭉 보면은 요 맨 끝에 요게 포인트죠. 수도 장안이 지금 엿됐어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결국 이제 견당사 파견이 중지됐어 라고 하는 말에서 이거는 황소에 난 이후에 9세기 말에 견당사 폐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7세기 아스카 문화와 해안시대 사이에 있는 거, 우선 7세기 때 다이카 계신 유명하죠. 또 8세기 때 나라시대가 유명하죠. 나라시대 하면 나라도 일본거만 해야죠. 나라시대, 도다이사,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 그리고 헤이조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류큐 병합은 메이지 신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정답 나왔고요. 해체신서, 에도마프죠. 동유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초 러일전쟁 이후에 베트남 판보이저우와 관련된 거고요. 상킹고타이 제도, 에도마프랑 관련되어 있죠. 정답은 2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자, 일단 북명관, 남명관 제도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활용했다라고 해서, 뭐야? 약간 여지가 있어요. 그죠? 만들었다 그러면 확실히 요인데, 북명관, 남명관을 활용했다. 뭐, 기존의 통치제도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뭐, 요일 수도 있는데, 요 이후의 나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활용이라는 표현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 좀 종망이라는 말을 살아요. 종망이 이제 완한 종망이에요. 완한 종망. 완한 종망이라고 하면 사실 뭐 명확하죠. 금나라의 황족의 성씨가 완한 아구타이니까는요. 완한 종망을 얘기하는 거고, 남조의 수도까지 진군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 남조가 우리에게 쫓겨 창장각 이남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말에서 요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알죠. 요라고 생각했다가 요가 카이펑 북송을 멸망시키고 남송 수립으로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건 요가 아니라 요 이후의 국가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힌트예요. 요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 활용이라는 표현에서 여지를 남기면서 요가 아니네. 그러면 요 이후의 국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북송 멸망 남송 수립과 관련된 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야, 이거 참 그렇습니다. 엿이 막 넘칩니다. 자, 금입니다. 금. 동돌고를 복속했다. 뭐 동돌고리든 뭐 서돌고리든 당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당태종.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쿠빌라이 칸 때 있었던 일이고요. 구품 중정제 위진 남북조 내내 저전의 맹약이 이제 요와 북송 조도를 중도로 옮겼다가 이제 금이죠. 정답은 5번. 자, 4번 문제.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크세르크세스 테르모필레 전투 영하 300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힌트에서 페르시아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다음에 델로스 동맹. 델로스 동맹 다음에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 풀면 되죠. 솔론, 앞이죠. 솔론, 다음에 이제 참주정, 클레스테네스의 도편 추방제 마련, 페르시아 전쟁, 다음에 이제 페리클레스 전성기, 펠로폰네 전쟁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정답이죠.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다. 펠로폰네 전쟁 결과물이고요. 페이스트라토스 참주정과 관련된 거고, 클레스테네스의 도평 추방제 마련은 페르시아 전쟁 전에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2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내건 크리스트교 군대 안티오코를 점령하고 예루살렘마저 항복. 그거네요. 십자군 전쟁이네요. 그리고 동쪽으로 탈출한 피난민들은 이 왕조의 칼리프가 머무르고 있는 수도 바그다드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13세기까지 가죠. 8세기에 꽤 긴 왕조인데 그냥 계속 뭐랄까 좀 엿대는 분위기죠. 아바스 왕조, 그리고 만들자마자 탈라스 전투죠. 751년. 그리고 코르도바의 후 우마이야 왕조, 그다음에 바그다드라는 원형의 신도시를 만들죠. 파티마 왕조한테 많이 발리죠. 많이 뺏겨요. 메카 메디나 뺏기고 예루살렘 뺏기고. 자, 이 가운데 칼리프 선언, 쓰리 칼리프 시대가 있고, 셀주크 튀르크의 또 바그다드 점령이 있죠. 이때 이제 술탄 칭호 하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 전쟁,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크루즈 전쟁 때도 여전히 아바스 왕조예요. 그러다가 이제 13세기 때 훌라구한테 망하는 거죠. 자, 술탄의 칭호를 받았다. 셀주크 튀르크고요. 탈라 전투 승리했다. 아바스 왕조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우마이야 왕조. 북한족의 침략으로 쇠퇴했다라고 하는 거 사파비 왕조. 사스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2번. 6번. 이 왕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장호와 갑수호. 이장제죠. 이장제. 근데 이가 아니라 이갑제죠. 근데 이갑제가 이제 막 흐트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에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장거정의 일조평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각 대학사도 힌트죠. 내각 대학사가 바로 장거정, 이 당시 이제 리더로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명 찾는 거예요. 명. 지정은제, 청이죠. 반량전, 진시황제죠. 균수법과 평조법은 한무제죠. 영제거등 대운하, 요거는 수. 그다음에 북로남해, 여기에 바로 일조평법이 실시되었던 16세기 때 상황이죠. 정답은 5번. 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왕조의 개창자가 세례를 받고 로마 카톨릭을 개종했대요. 프랑크. 다음에 이 사람의 아버지는 뚜르푸아테 전투. 누구예요, 이 사람? 뚜르푸아테 전투하면 칼루스 마르텔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은 서론 황제의 관, 카를로스 대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아들이고 이 사람의 아빠, 피핀 이야기네요. 자, 피핀 찾는 거예요.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고요. 성상 파괴령,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고요.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하다, 피핀, 악티움 해전, 옥타비아누스, 클레르몬 공의회,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이죠. 정답은 3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펀자브 지방을 장악하고, 펀자브 지방이니까 이제 인도 이야기예요. 그 지세에 이 왕조는 서쪽으로는 파르티아, 로마 제국, 동쪽으로는 후안. 그래서 후안 파르 쿠션, 후안 파르티아 로마 제국 쿠션 왕조, 쿠션 왕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쿠션 왕조는 이란 계통의 민족이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 맞추기인데요. 에프타할의 침략으로 쇠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왕조인 굽타죠.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마우리하고요. 가즈니 왕도의 군대를 격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야 되는데 셀주크 티르크예요. 이란 계통이 정답이고요. 마라터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굴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주신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시간 순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이제 뭐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했다. 그리고 그는 공화주의자다라고 하는 말에서 마치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치니 찾기 문제는 아니었고요. 요 기억 사건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게 7월 혁명이죠. 일단은요. 7월 혁명 이후에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하층 시민계급과 노동자가 선거권, 요거는 뭐예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혁명은 7월 혁명이 아니라 2월 혁명, 보통선거 요구하면서 터진 거죠. 그래서 2월 혁명 뒤에 바로 보통선거로 대통령으로 뽑히셨던 게 루이 나폴레옹이었고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게 또 마치니의 로마 공화국 수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실패하죠. 곧 실패하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국왕주도의 통일이 결국 이탈리아의 통일이 있었던 것이니, 그것이 사르데냐 국이 주도했던 바로 이탈리아 왕국의 수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 포오베 푸푸교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월 혁명과 이탈리아 왕국의 탄생과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공안위원회와 공포정치죠. 샤르 10세 퇴위, 7월 혁명이죠. 빈체지의 붕괴, 2월 혁명이죠. 알자스 로렌의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푸푸 전쟁의 결과물이죠. 비레름 1세의 개국, 이건 독일과,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독일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맘루크 왕조의 술탄은 이 나라와 연합 세력을 구축했대요. 당시 이 나라는 가와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이라크죠. 이라크 쪽을 둘러싸고, 얘는 서쪽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라크의 동쪽에 있다는 얘기구나. 이라크의 동쪽에 있다는 거고, 이라크의 오른쪽에, 서쪽인가? 서쪽에 있다는 이야기지. 맞나? 맞겠지?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의 술탄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맘루크 왕조를 격파했대요. 맘루크 왕조 완전 카이로가 정복했대요. 맘루크 왕조 멸망. 이제 누구 떠올라요?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떠오르죠.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 셀림 1세가 누구 두들겨 팼어요? 그죠? 사파위 왕조의 이스마일 1세를 두들겨 팼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예요. 자, 그러면서 가는 오스만 제국, 나는 사파위 왕조구나. 중간에 메소포타미아, 이라크를 두고 싸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죠.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다. 러시아죠. 티모르 왕조를 멸망시켰다. 이건 우즈베크인들. 몽골의 침략으로 너무 많죠. 아바스 왕조도 너무 많고요. 이스파한을 수도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파위 왕조, 아바스 1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잠깐 얘가 메소포타미아를 또 차지했던 사람이죠. 바그다드를 탈환했던 인물이지만 곧 빼앗기고요.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델리 수탄 왕조의 창립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4번. 11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벨라. 끝났죠. 이사벨라. 에스파냐죠. 그래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는 콜럼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는 에스파냐네요. 히스파니아도 힌트고요. 히스파니아가 에스파냐죠.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프로이센. 렘판토 해전 승리했다. 에스파냐.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청과 러시아죠. 러시아만 해당되고 않고 청과 러시아. 콜베르를 등용. 프랑스. 무적 함대 격파. 대서양 무역 주도. 영국에 대한 이야기 있네요. 정답은 2번. 12번. 이 전쟁은 뭘까요?
라고 하는 거. 협상국과 함께, 우리의 용감한 군대가 협상국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엿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저는 엿됐습니다. 두마와 협의하여 건자에서 내려오고자 합니다. 두마, 어디에요? 러시아의 중앙구에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만든 그것 아니겠습니까? 니콜라이 2세의 태위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월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전쟁은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죠. 포츠머스 조약 체결로 종결했다. 러일 전쟁, 비시 정부 2차, 신성 로마 제국 해제, 나폴레옹 전쟁, 필리핀에 대한 미해 전쟁, 오헝 제국이 붕괴되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답은 5번.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광저우한 곳으로 제한했다 라고 하는 게 힌트예요. 걸륭제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해관도 힌트예요. 해관은 이제 시박사를 폐지하고 청이 설치한 게 바로 해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죠? 이거네요. 공행 설치. 걸륭제 때 있었던 일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행을 운영하였다. 정답. 시박사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송원. 저건 이제 시박사 폐지가 나와야 돼요. 회관 공소를 건립했다. 뭐 명말청대, 특히 휘저우 상인과 관련된 거고요. 시업법 등 신법을 단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왕한석, 송이죠. 생목이 나오면 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정답은 1번. 1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나는 이 가처럼 뭐 반대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는 가처럼 정복을 통해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고 싶다. 우린 20여 년 전 우리의 식민지가 된 알제리, 프랑스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세기 전 이 사람이 내세웠던 재정을 다시 재정을 세우재요. 근데 이 사람은 신분이 뭐다? 대통령이래요. 느낌 오네요. 대통령인데 제국을 황제가 되고 싶었던 그 인물 루이 나폴레옹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은 루이 나폴레옹이고요. 얘가 본받고자 했던 인물은 그저 그의 삼촌, 바로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찾기예요. 정답은 1번. 철을 비스마르크, 7월혁명으로 즉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루이 필리프,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니콜라이 1세, 공화정을 수립하고 파리 코민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폴레옹 3세가 무너진 푸푸 전쟁 이후의 제3공화국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1번. 15번. 이 국가 옳은 것만을 골라봐 라고 하는 건데요. 황제의 태위, 그리고 세령국가, 공화만세, 뭐 이런 용어들에서 중화민국 수립과 청의 멸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령국가는 뭡니까? 중화민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민국 1912년부터 찾는 거죠. 1912년 이후의 사건을 찾으면 돼요. 장쇠령의 시한사건, 그렇습니다. 예. 요 다음에 중일전쟁이죠. 이때 중국이 중화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순원의 중국 동맹에는 방금 아까 봤던 신해혁명의 배경이죠. 요거 다음에 신해혁명,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 청해 멸망. 중화민국의 수립과 청해 멸망. 위안스카이가 그죠? 이 중화민국의 초대 대총통이 되었는데 황제가 되려고 그러죠. 자, 정답은 기업과 디귿 4번. 가조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세포이 항쟁이라는 건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를 이제 찾는 건데 영국 동인도 회사를 찾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벵골 분할령의 역량을 찾아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벵골 분할령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 동인도 회사 해체와 인도 제국 수립 이후에, 인도 제국 시기에 있었던 거죠. 인도 제국 전에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니까는요. 롤러포 제정도 마찬가지죠. 인도 제국 때 있었던 일이고요. 파주다 사건 1898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영푸와의 대립이고 역시 당시 인도는 인도 제국 시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영국 동인도 회사가 없어요. 카슈미르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스턴 차 사건의 전개가, 보스턴 차 사건이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선박을 습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강조를 안 했는데 교재는 다 있어요. 예, 선생님 교재는 없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강조를 좀 안 한 것인데 잘했나요? 어떻게? 자, 17번. 밑줄 친 종교적 타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텐베르크에서 비텐베르크 나왔으니까 루터파죠. 예, 그리고 이제 루터파 제후들과 그리고 이제 신롬 황제 칼 5세 대립. 요게 이제 슈말칼텐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가 되겠습니다. 낭터 칙령. 이건 이제 앙리 5세라고 썼네요. 네, 앙리 4세 미그노 전쟁과 관련된 거죠.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의 결과물이고요.
루터파 공식 인정, 아우구스토스 브루크 종교가이죠. 로욜라의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 쪽과 관련된 거고요. 콘스탄츠 공의회는 15세기 때 교회 대분열 종식, 그리고 후수 화형에 처했던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18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힌트죠. 공산주의 이것도 힌트네요. 지금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은 이제 그리스 공산을 맡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 위쪽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 찾는 거예요. 삼국 방공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이에요. 사라예보 사건은 관련된 게 오홍제국, 그리고 세르비아 청년이 쏜 거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발칸반도인데 그리스 위쪽에서 다 있었던 일이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되게 많죠. 오스만 제국 독립한 나라 너무 많아요. 예, 그리스도 되고, 뭐 세르비아도 되고, 뭐 많죠. 예, 불가리아도 있고, 뭐 많은데 그리스도 대표적인 국가죠.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스 독립전쟁. 무스타파 케말 터키 공화국,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서독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혁명 24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어기고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많은 지역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군. 그리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혁명 1주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이 다른 나라에 장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되찾았죠? 중앙아시아와 우랄. 중앙아시아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스탄자 붙는 그 국가들이죠. 그게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독립국가들이지만 옛날엔 소련 땅이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이거 소련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월 혁명과 러시아 내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러시아 대전 끝나고 나서 1922년에 소련이 탄생하는 거죠. 이건 소련 이야기예요. 소련 이야기고, 결국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중에 독소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국제연맹에 탈퇴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미얀마를 식민지로 삼았다. 영국, 인도 제국에 편입되죠. 아드와 전투,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와의 전쟁이었죠. 인도 차이나 연방, 프랑스.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다 러시아, 소비에트를 이끌었던 레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답은 1번. 20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실제로는 적대 지역이었던 이 나라를 방문하고자 한다. 이 닉슨 미국이군요. 미국이 방문했던 나라 중국과 소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아니면 소련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소련 중에서 가는 중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 역시 나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면서 입으로는 사회주의 형제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두들겨 패는 코메콘을 주도하며 뭐 이런 용어들에서 나는 소련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1번. 얄타 회담에 참여했다 미영소. 미국 등과 함께 독일을 분할 점령했다. 이거 굉장히 많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바엔사의 자유노조, 폴란드.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다 미국과 소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 안녕! 잘 가!